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연산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연산자 개념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자, 대표적으로 이제 연산자에는 뭐가 있냐면 산술 연산자, 비교 연산자,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논리 연산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요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죠. 당연히 산술 연산자라는 건 뭘까요? 산술 또는 얘는 뭐라고 하냐면 사칙연산이라고도 합니다. 자, 산술연산자 종류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그 다음에 나누기가 있는데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나누기가 두 종류예요. 이렇게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얘는 뭘 출력하냐면 나는 몫을 출력하는 녀석이고, 그 다음에 얘는 나는 나머지를 출력하는 녀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0을 3으로 나눴어요. 자, 몫이 뭐예요? 3점? 3333 이런 식으로 이어지겠죠. 근데 나머지는 뭐죠? 1이죠. 그죠? 그런 게 바로 요거예요. 퍼센트. 그래서 요 정도만 사실 이제 알면 되고요. 이제 산술연산자는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죠. 뭔가를 배웠으면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반드시 거쳐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마찬가지로 콘솔 클리어라고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어떻게 쓰는 거예요? 콘솔 로그에서 그냥 아는 건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10 플러스 10 당연히 뭐 나온다? 20 나올 테고, 그 다음에 20 마이너스 5라 할까요? 당연히 15 나올 테고, 그 다음에 곱하기도 20 곱하기 5 하면 당연히 뭐 나오겠어요? 100 나오겠죠? 그죠? 자, 근데 아까 나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10, 그 다음에 나누기 3. 그럼 뭐 나온다? 3.333 해가지고 얘가 자바스크립트가 어느 정도 끊습니다. 계속 나오니까. 그 다음에 퍼센트 하게 되면 얘는 뭐 나온다? 1 나온다. 보이죠? 이게 바로 산술연산자다. 자, 그 다음에 비교연산자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비교연산자에서는 결과값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결과값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참과 거짓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죠? 바로 true, false라 하죠. 그죠? 자, 얘는 결과값이 true, false입니다. true는 참이고 거짓은 false잖아요. 그죠? 자, 비교연산자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이상, 그 다음에 초과, 그 다음에 이하, 그 다음에 미만. 자, 무조건 꺽쇠가 앞에 있어야 돼요. 꺽쇠를 뒤로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앞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램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갖다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갖다가 이거예요. 같지 않다가 이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자, 일단은 해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해볼까요? 구석 걸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비교연산자로 써볼게요. 자, 결과가 뭐가 나오는지만 보세요. 결과가. 자, 마찬가지로 콘솔 로그에서 제가 여기다가 10은 5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상이죠?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니까 뭐 나와요? true로 나오죠. 그 다음에 자, 10은 5보다 크다. 당연히 맞는 말이니까 true로 나올 테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10은 5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죠. false 나오죠. 하나 더. 당연히 작다라고 하면도 당연히 false 나오겠죠. 그런데 같다를 어떻게 쓴다 했죠? 는 두 개. 그러면 5하고 5는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그죠? 같지 않다를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여러분들, 자, 봅시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딴짓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썼어요. 자, 여러분들 문장5랑 숫자 5는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문장5랑 숫자 5가 같나요? 다르죠. 문장이랑 5라는 것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죠? 아예 다른 거잖아요. 문장 5랑 숫자 5는 다른 거잖아요. 엄연히.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요런 수식을 쓰고, 이게 같다라는 수식인데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냐면 true 출력돼요. 보이시나요? true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문장 5랑 그 다음에 숫자 5가
같다라고 취급해버립니다. 자,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같지 않다라고 쓰면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false 출력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다루다 보면 이런 류의 여러분들이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교를 하는 연산자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연산자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엄격한 동등성이라고 하거든요. 엄격한 동등성. 그러니까 얘는 데이터 타입까지 고려를 합니다. 이 녀석은 뭐다? 데이터 타입까지 고려한 비교 연산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뭐도 있겠어요? 바로 요런 것도 있습니다. 같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문장 5랑 숫자 5는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뭐다? 문장 5하고 숫자 5를 같다고 취급해버려요. 이해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데이터 타입까지 고려한 비교 연산을 해줘야 돼요. 그럼 뭐가 나온다? false가 나온다. 보이시나요? 이게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다른 언어는 안 그런데 자바스크립트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뭐라고요? 데이터 타입까지 고려한 비교 연산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타입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비교 연산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콘솔 로그 해가지고 자, 0, 이거는 뭐죠? 숫자 0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읽어보세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0과 false는 같다. 자, 여러분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false는 거짓이잖아요. 그러면 숫자 0과 거짓은 같다? 무슨 맞는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자, 0과 false를 같다라고 했을 때 결과값이 뭐가 나오냐면 true가 나와요. 보이시나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컴퓨터 언어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0을 뭘로 취급하냐면 false로 취급합니다. 뭐라고요? false로 취급해요. 숫자 1과 0, 왜냐면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는 사실 이진수예요. 참고로 이진수라 하면 1과 0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1과 0.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그러니까 실제 1을 참으로 여기고 0을 거짓으로 판단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0과 false가 같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타입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얘가 동등한지 안 한지를 비교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럴 때 여기다가 써줘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보이시면 뭐가 나오냐면 false가 나오죠. 그렇죠? 왜요? 데이터 타입까지 고려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숫자라, 이거는 단순 논리형 데이터 타입이다. 이런 이제 true false를 논리형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논리형 데이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콘솔 로그 해가지고 타입 오프에서 요거 false라고 줘볼게요. false.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요거는 불타입이라고 나올 겁니다. 불리언, 그죠? 불리언이 뭐냐면 논리형 데이터 타입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튼간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런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요런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falsely test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뭐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튼간에 데이터 타입까지 고려한 비교 연산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는 종류가 뭐가 있냐면 바로 AND 연산자라는 게 있고요. 얘는 AND 연산자예요. 자, 그 다음에 Shift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들 $1 두 번 딱딱 하게 되면 백스페이스 밑에 $1 기호, $1 기호라면 이거예요. 요거를 스페이스 누른 상태에서 딱딱 하면 파이프 기호라 하거든요. 요 두 개가 생기는데 이걸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5월 연산자라 합니다. 자, AND가 그리고 5월이 또는 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AND 연산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얘는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참이면 이렇게 쓸게요. true이면 true이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얘는 양쪽에 비교한 결과 값 중
하나라도 false이면 결과가 false이다. 그 결과는 자, 그러면 무슨 소리냐?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비교연산 주소 걸게요. 요거 제가 올려드리긴 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개념을 좀 써드릴까요? 제가 이거 컴퓨터는 1과 0을 뭐라 할까요? true와 false로 해석한다. 0은 실제로 false가 뭐다? false가 맞죠? 맞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0 false의 결과는 true이다. 그렇죠? 그러나 데이터 타입까지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하고 싶을 때, 즉 0을 false로 보는 게 아닌 숫자 0으로 보고 싶을 때, 0으로 보고 비교 연산을 수행하고 싶은 경우 엄격한 동등성이죠. 을 이용한 연산을 진행. 그러니까 얘를 쓰면 뭐라고요? 데이터 타입까지 고려한 연산이 가능하다. 이거는 써드릴게요. 제가 어차피 올려드릴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논리연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논리연산. 자, 논리연산자는 뭐라고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AND 연산자가 있고 5월 연산자가 있다 했습니다. AND 연산, 그 다음에 5월 연산. AND 5월. 자, 제가 요거 비교 연산자는 그러니까 연산자 개념 다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콘솔 로그 썼을 때 제가 10은 5보다 크다 이렇게 썼어요. 맞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AND 썼어요. 자, 10을 알고 3은 3과 같다. 맞는 말이죠? 그럼 결과가 뭐가 나온다? true로 나오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참이면 참이라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번에는 한쪽이 거짓인 거죠. 그러니까 왼쪽이 얘는 거짓이죠. 그러면 제가 AND 연산자는 뭐다? 양쪽의 비교형 결과값이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면 그 결과가 뭐다? false다. 보이죠? 자, 그 다음에 5월 연산자가 있습니다. 5월 연산. 자, 5월 연산자는 뭘까요? 얘는 반대예요.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false이면 그 결과는 뭐다? false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한쪽이라도 얘는 하나라도 뭘까요? 반대예요. true이면 그 결과는 뭐가 된다? true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5월 연산자 어떻게 쓸까요? 자, 요거 그대로 수식 갖다 쓸게요. 자, 여기만 5월로 바꾸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꿀까요? 2는 2하고 같지 않다. false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는 3보다 작다. 그러면 얘도 false고 얘도 false죠. 그렇죠? 그러면 그 결과가 뭐다? false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이라도 참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와 2는 같다. 참이죠? 그럼 그 결과가 뭐 나온다? true가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이게 바로 5월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산술 연산자 개념 설명드렸고, 비교 연산자 개념 설명드렸고, 데이터 타입까지 고려한 비교 연산, 그 다음에 falsely에 대한 부분들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논리 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죠. 자,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는데, 그리고 연산자에는 뭐가 있냐면 요것도 알고 계시면 돼요.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연산자 우선순위가 제일 센 거는 산술 연산이에요.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플러스가 막 나열되어 있어요. 뭐 소가루도 없습니다. 뭐부터 계산하죠? 앞에서부터 계산합니다. 그렇죠? 무조건 뒤에서부터가 아니라 앞에서.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더라도 무조건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동등하죠.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사칙연산에서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다. 동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계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곱하기가 있다? 그러면 곱하기부터 계산하죠. 나누기가 있으면 나누기부터 계산하죠. 만약에 여러분 더하기가 있더라도 소가로가 있으면 그 소가로부터 먼저 계산하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사칙연산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연산자에도 산술연산이랑 비교연산이 이렇게 동시에 섞여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산술연산자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 곱하기 나누기 걔부터 계산한 다음에 비교연산을 수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교연산이랑 논리연산자가 섞여 있다? 그럼 비교연산부터 수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논리연산자를 수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술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눈 몫을 출력하는 것과 나눈 나머지를 출력하는 거. 비교연산자에는 뭐가 있다? 얘는 이상, 얘는 뭐다? 초과, 얘는 이하, 그 다음에 얘는 미만, 그 다음에 같다, 그 다음에 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논리연산자는 뭐가 있다? 엔드연산자랑 5월연산자가 있는데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참이면 참, 엔드연산자는. 근데 한쪽이라도 false면 false. 5월연산자는 뭐다? 둘 다 false면 false. 근데 한쪽이라도 true면 그 결과가 true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연산자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